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려고 노력하는 한국선사 최준철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영상을 좀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맞죠? 얼마 전에 태풍 마이사, 고 태풍, 그리고 오늘 오전부터 해서 새벽에 10호 태풍 하이산인가? 이렇게 지금 와서 뭐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태풍 복구 잘 하시길 바라고요. 다들 건강 챙기면서 이런 시기에 다들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 건국과 후삼국 통일과정 두 번째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견훤이가 900년에 후백제를 건국을 했죠. 완산주에 도읍을 했고, 그리고 901년에 궁예가 송악에 도읍을 하면서 901년 후 고구려를 건국을 합니다. 그리고 궁예가 다시 국호 이름을 마진국으로 바꾸고 도읍을 철원으로 천도해서 태공국으로 다시 국호를 바꾸죠. 그러면서 궁예가 여러 많은 실정들을 하면서 백성들의 신망을 읽게 되죠. 그런 와중에 당시 궁예의 부하 장수로 있었던 바로 고려 태조 왕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왕건. 이 왕건은 원래 송악 성주 왕융의 아들로서 신라 말 풍수지리서를 보급했던 도선대사가 도선비기라는 것을 왕건에게 전해줬다는 이런 설화도 있죠. 어떻든 왕건은 궁예 밑에서 많은 여러 폐서 지역의 호족들과 그리고 문무 신하들의 지지를 많이 받게 되면서 당시 왕건의 부하 장수였던 신순겸이라든지 그리고 배형경, 홍유 이런 장군들에 의해서 궁예 이런 장군들이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궁예를 죽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918년 고려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되죠. 이런 고려태조 왕건은 호족 세력을 바탕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많은 호족들과의 여러 가지 호족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과 호족을 또 견제하기 위한 정책, 이런 부분들을 같이 펴게 되죠. 대표적으로 이 태조 왕건은 유력 호족 가문들의 딸들과 혼인 정책을 많이 하면서 그런 여러 호족들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할 본격적인 부분은 후삼국이 어떻게 통일하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900년에 후백제가 건국이 되죠. 견훤이가 도읍을 완산주에 잡으면서, 지도 한번 볼게요. 완산주에 도읍을 잡으면서 견훤이가 후백제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901년이 되면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죠. 도읍을 송악에서 나중에 다시 철원으로 옮기면서 마진국, 태궁국이라는 국호를 바꾸게 되죠. 견훤도 신라의 하급군인 출신이었고 궁예 역시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잖아요. 둘 다 신라에 대해서 외교 정책은 되게 강경책, 즉 적대적으로 신라와 외교 정책을 펴게 됩니다. 반면에 918년 이 고려가 왕건에 의해서 고려가 건국되는데, 이 왕건은 앞에 여러 궁예의 부하 장수로서 궁예가 되게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멸망해가는 그 과정을 왕건은 다 지켜봤기 때문에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후백제는 강경책, 적대적인 정책을 펴게 되었고, 신라하고는 우호적인 관계를 펴게 됩니다. 이 고려태조 왕건, 본격적으로 그러면 왕건과 견훤이 어떻게 붙었는지 몇 가지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왕건은 당시 왕건의 부하 의형제였죠. 바로 유금필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신순겸이라 불렸던 능산이라든지 그리고 박수리 같은 사람들이 왕건의 부장 역할을 하면서 많은 왕건의 여러 전쟁과 전투 전쟁과 이런 부분에 앞장서게 되고 왕건을 도와주게 되죠. 그리고 이 왕건은 먼저 후백제의 견훤과 조물성이라는 곳에서 한판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물성에서 뭐 누가 이겼다고까지 할 그는 없지만 이때 전염병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왕건이가 백성을 생각한 부분에서 먼저 퇴각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일단 견훤이가 거기서는 이겼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왕건이 결정적으로 이 견훤한테 한번 패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후백제 견훤이 대하성을 공격하면서 신라의 서라벌까지 공격하죠. 그러면서 당시 신라의 제55대 왕이었던 경애왕을 폐위시켜버리고 죽여버리죠. 그리고 당시 김부라는 사람을 신라의 제56대 왕인 경순왕을 왕으로 옹립하는 사람이 이 견훤이었습니다. 당시 후백제의 이 견훤이가 많은 군사를 이끌고 서라벌을 진격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고려태조 왕건은 많은 수하 장수들과 함께 이 견훤이가 서라벌을 정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공산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당시 대구의 공산입니다. 이때 당시 후백제 파진찬 벼슬을 하고 있었던 최승우라는 사람이 이 공산 지역에 군사를 매복시켜가지고 고려군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완전 매복해서 고려군을 겹겹이 포위하죠. 그러면서 이때 많은 고려군들이 후백제 군대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때 왕건까지도 되게 큰 위기가 생겼는데 당시 이 왕건의 의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능산이라는 사람이 왕건의 황제복을 입고 왕건을 대신해서 도망가다가 왕건은 이제 그 사이에 탈출을 하죠. 그러다가 왕건을 대신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왕건은 이 능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신순겸이라고 성과 이름까지 주게 되죠. 자, 어떻든 이 공산 전투에서 왕건은 거의 죽다 살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러면서 후백제와 이 고려는 계속해서 전쟁을 많이 하게 되죠. 나중에는 지금의 안동이었던 고창성 전투에서 왕건이가 반대로 이 후백제 군을 크게 타격을 입히면서 좀 더 많은 세력 지지 기반을 확보해 나가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926년에 국방에 또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발해가 멸망하게 되죠. 발해는 거란족에게 멸망을 합니다. 거란족에게. 그리고 935년이 되면 이 후백제에서 934년이죠. 934년에 후백제의 견훤이가 견훤 밑에 보면 당시 잠깐 이쪽에 볼게요. 첫째 부인 사이에 아들 신검 그리고 양검, 용검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견훤은 전부 다 싸움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아들한테 뒤에 검자 칭호를 썼죠. 그리고 둘째 부인 고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났던 금강이라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견훤은 금강을 되게 이뻐했어요. 첫째 아들이었던 신검을 이상한 일이 많지 싫어하고 배척하고 황위를 물려주기 싫어서 금강이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죠. 그런데 당시 많은 신하들 바로 이 견훤의 의형제였던 견훤의 형제였던 능의 장군이라든지 그리고 당시 이참벼슬을 하고 있었던 능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신검을 황세자로 이제 옹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검을 도와서 당시 견훤을 금산사란절로 가두어 버리죠. 그리고 이 신검이를 견훤 다음에 황제로 옹립을 시킵니다. 이것을 갇혀있던 견훤이가 이거를 보고 자기가 그 전에 해왔던 수많은 업적들 이 다 무너지는 부분이잖아요. 견훤이가 용서하지 못하고 금산사를 탈출을 합니다. 당시 견훤의 사위였던 박영유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금산사에서 탈출해서 이 견훤은 고려태조 왕건한테 기부하게 됩니다. 견훤이는 왕건한테 기부하게 되죠. 그리고 견훤이는 왕건한테 얘기를 하죠. 이 인막을 자기가 선봉이 되어서 좀 다 죽여버리고 싶다. 내가 이렇게 했던 부분들 내가 정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935년이 되면 신라 경순왕이 나라를 통째로 고려태조 왕건에게 갖다 바쳐버립니다. 항복합니다. 왜? 고려는 외교 정책으로 신라의 우호적이었고 후백제나 후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되게 적대적이었잖아요. 맞죠? 그리고 신라 경순왕이 신라를
고려태조 왕건에게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936년이 되면 자 당시 이 고려태조 왕건이 이 견훤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 당시 후백제의 군대와 한판 붙게 되죠. 거기서 자 후백제의 군대는 견훤을 보고 싸울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그 어떻든 그 결과로서 자 당시 후백제군이 패하고 신검을 비롯한 많은 이 견훤의 아들들과 능한이 다 잡히게 됩니다. 이 견훤이 다 왕건을 통해서 다 죽이라고 하죠. 다 죽어요. 신검이 역시 기양 갔다가 나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 900년에 건국되었던 후백제가 936년에 드디어 멸망하게 됩니다. 후백제가 멸망을 하죠. 그러면서 이 왕건이가 드디어 후삼국을 통일하면서 민족을 재통일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중세사, 고려사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 과정, 자, 각종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900년에 후백제, 견훤이가 후백제가 건국했죠. 도읍을 완산적으로 잡아요. 901년 후예가 자, 후고구려를 건국하면서 도읍을 송화국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국호 이름을 후고구려에서 마진국으로 바꾸고 도읍을 송화에서 천원으로 천도하죠. 그리고 다시 국호를 태국으로 바꿉니다. 후백제는 후고구려든 신라에는 적대적 외교 정책을 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918년 왕건이가 자 고려를 건국하죠. 이 고려는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왕건은 다시 도읍을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기게 되죠. 926년 아래가 거란족에게 멸망하고 935년 신라 경순왕이 나라를 통째로 고려에게 바쳐버린다는 것. 자, 왜? 고려는 신라의 우호적인 외교 정책을 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936년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후삼국이 통일된다는 이 과정, 이 순서 반드시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